6월 7일 기준 누적 관객 930명을 돌파하며 코로나 이후 첫 천만 영화 타이틀을 눈앞에 두고 있는 범죄도시 2. 이 영화는 필리핀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모티브로 삼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건은 영화보다도 잔혹한 수법으로 밝혀진 것만 20명에 달하는 피해자를 낳았고, 그럼에도 불구 아직까지도 남은 여죄들을 다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 오늘은 범죄도시 2의 모티브인 필리핀 관광객 연쇄 표적 납치 살인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다. 2013년 부산경찰청에 약도가 그려진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편지는 이 약도가 가리키는 목적지가 2011년 필리핀 여행 중 실종된 홍석동 씨의 시신이 있는 곳이라고 주장했다. 수신인은 한 교도소의 수감자였다. 제보자는 뚱이라고 불리는 깜빵 동료로부터 시신을 필리핀에 안매장했다는 정보를 들었고, 그 시신의 뒤처리를 해주는 조건으로 약도를 받아내어 경찰에 제보했다. 약도의 목적지에는 정말로 홍석동 씨의 시신이 손발이 묶이고 얼굴은 두건에 쌓인 채 엎드려서 머리가 뒤로 젖혀진 상태로 발견되었다. 시신이 밝혀지기로부터 2년 전인 2011년 30살의 홍석동 씨는 홀로 필리핀 여행을 떠났다. 그렇게 떠난 지 3일째 되던 날, 홍 씨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현지에서 알게 된 여성과 우연히 하룻밤을 보냈는데, 이 여성이 알고 보니 미성년자라서 합의 조건으로 1000만 원을 내놓으라고 했다며 돈을 보내줄 것을 부탁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속을 썩이지 않았던 착한 아들의 부탁에 부모님은 1000만 원을 보내주고 아들의 귀국을 기다렸다. 그러나 기다림이 무색하게도 홍 씨는 귀국 비행기에 타지 않았다. 이에 이상함을 느낀 가족들은 경찰에 가서 신고를 했고, 아들의 통장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해간 사람이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러나 그것이 홍 씨의 마지막 흔적이었고, 그렇게 실종 2년 후 아들의 시신은 뚱이의 멍청한 자백으로 인해 가족의 품에 돌아가며 사건의 잔혹함을 세간에 알렸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에 걸쳐 벌어진 일명 필리핀 연쇄 납치 살해 사건에는 홍석동 씨 외에도 파악된 것만 19명에 달하는 피해자가 존재한다. 피해자의 대다수는 20, 30대 남성으로 혼자 여행을 떠나며 찾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필리핀 교민들과 현지에서 만났다가 납치 살해된 것으로 파악됐다. 살갑게 시내 관광을 제안하던 교민들은 순식간에 강도단으로 얼굴을 바꾸었다. 차에서 피해자를 무참하게 폭행하고 칼과 총을 들이밀어 겁박해서 아지트로 끌고 갔다. 그 후 옷은 다 벗기고 눈은 청테이프로 가린 뒤 손에는 수갑, 발에는 쇠사슬을 감아서 침대에 묶어놓고 협박했다. 그들은 피해자의 짐을 모두 빼앗은 뒤 통장의 잔고를 빼내는 것을 시작으로 신용카드의 현금 서비스, 제2제3금융권의 대출까지 받게 했다. 그렇게 개인한테서 털 수 있는 돈을 다 턴 후에는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하게 해 마약 사건에 연루가 됐다거나 모르고 미성년자와의 하룻밤을 보냈다 등의 시나리오를 준비해 합의금을 받아내게 만들었고, 이에 피해자들은 적게는 600만 원에서 많게는 7,900만 원까지 빼앗겼다. 이들의 악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수금 작업이 끝난 후에는 현지 여성을 불러 성관계 동영상을 강제로 찍거나 마약을 투합해 약점을 잡아 겁박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으로 가는 항공권을 건네며 직접 공항까지 배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건망고 박스를 선물로 주며 여동생 갖다 줘. 예쁘게 생겼더라. 한국에 들어가면 맛있는 거 사줘야겠어. 라고 피해자의 주변 인물들의 정보를 약점 삼아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실제로 한국의 조직을 통해 피해자의 가족이 사는 아파트 사진을 전송하기도 했다. 겁에 질린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했다. 그렇게 이들은 4년간 피해자들로부터 당시 돈으로 약 5억 2천만 원을 강탈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낸 이들도 존재했다. 이들은 자신들은 운 좋게 살아남았지만 돌아오지 못한 피해자들이 있다며 신고를 했다. 피해자들이 범인에 대해 아는 게 전무해 수사에 난항을 겪던 중 아주 중요한 단서가 발견되었다. 바로 범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귀국 전 건넨 건망고 박스에서 지문이 발견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지문의 주인이 밝혀지자 경찰청은 발칵 뒤집혔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지문의 주인공이 지난 2007년 일어난 안양 환전소 살인사건의 주범이기 때문이다. 당시로부터 약 4년 전 안양의 한 환전소에 침입한 강도 2명은 직원으로 일하던 25살 임양을 협박해 금고를 열게 하였고, 약 1억에서 2억 원어치의 돈을 챙긴 후 피해자의 목을 칼로 그어 살해한 뒤 현장을 유유히 빠져나갔다. 피해자의 목에는 오른쪽 귀 밑부터 길이 10cm가 넘는 상처가 남았고, 우측 경동맥, 경정맥, 기도가 완전히 절단되고 뼈까지 손상되었다. 피해자를 살해한 강도 2명은 그 길로 필리핀행 비행기에 올라탔다. 이때 이들과 함께 도주한 이가 바로 두목 최세용이다. 직원을 죽인 강도는 행동대장 김성곤이고 나머지 강도 1명은 부두목 김종석이다. 이들은 몇 년 전 교도소에서 만나 복역 후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며 살아갈 계획을 짰던 것이다. 이들은 이 돈을 자본 삼아 현지에서 만난 뚱이라는 막내와 함께 필리핀 연쇄 납치 살인 사건을 저지르게 된다. 2012년 4년간의 연쇄 납치 및 살인 끝에 이들 일당이 하나둘 검거되기 시작하였다. 2011년 12월 막내 뚱이가 가장 먼저 잡혀 한국으로 송환되며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그로부터 4년 후인 2012년 10월 8일 필리핀 현지에서 부두목 김종석이 검거되었는데, 이 미친놈은 죗값을 치를 생각도 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유서 한 장을 쓰고 유치장에서 자살했다.
그는 마지막 유서에서까지 그저 자신의 죄를 최세용과 김성곤에게 돌리기 바빴다. 이 김종석이란 인물이 얼마나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이냐면 실종 1년 후 아들을 애타게 찾던 홍 씨의 어머니에게 전화해 홍 씨는 죄송하지만 죽었다며 뼈라도 찾아가고 싶으면 1,000만 원을 보내라고 했다. 미안하지만 죽었습니다. 예? 죽었어요. 뼈라도 찾아가세요. 뼈. 1,000만 원 준비했어요. 모두 달러로 준비하세요. 달러. 김종석 검거 한 달 후인 11월 두목 최세용이 태국에서 검거되었다. 최세용은 태국 교도소 복역 중에 자신은 아내와 편지를 주고받아야 하는데 교도소에서 편지를 쓰지 못하게 한다며 항의했다. 남의 가족을 가지고 협박하던 쓰레기도 지 가족은 소중한가 보다. 그리고 최세용 검거 3년 후인 2015년 마지막으로 행동대장 김성곤이 검거되었다. 두목 최세용과 행동대장 김성곤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환전소 살인사건의 실질적 살인자이자 모든 납치 살인사건의 행동대장이었던 김성곤은 올해 5월 필리핀에서의 형기를 먼저 채우기 위해 필리핀으로 재송환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러 사람들과 언론의 노력으로 인해 그의 재송환이 무기한으로 연기되었음이 지난 5월 17일에 발표되었다. 다만 아직은 연기이기에 마음을 완전히 놓을 수는 없다. 뚱이에 의하면 그들은 필리핀에서 정말 많은 시체를 묻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중 파악된 시신은 고작 2구이다. 아직 생사 여부조차 확인이 안 되는 피해자들도 많다. 홍석동 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실종된 지 15개월 만에 아들을 따라 먼 길을 떠났다. 홍 씨의 아버지는 생전 한국 정부에 대한 분노를 드러냈었다. 그는 국제법을 너무 따지지 말고 필리핀 정부 눈치 보지 말고 제발 자국민 보호에 죽으림을 다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그 말을 알고 봐서 그런지 마석도 형사가 범인들을 시원시원하게 팰 때 통쾌감보다는 현실에서 그러지 못했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다. 범죄도시2는 지금 1,000만 관객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는 코로나 사태 이후 첫 1,000만 관객 영화이다. 이 영화의 파급력이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되었던 사건의 관심으로 이어져서 부디 범인들의 여죄를 모두 밝혀내고 돌아오지 못한 피해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하루빨리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